안녕하세요. 현대소설 5번째 시간 최일남의 흐르는 북 2008학년도 수학능력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봐봐. 그러니까 17번에 어떤 형식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시점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 말고는 보기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힌트를 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 자, 그런데 읽어보면은 17번 문제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제목을 봐봐. 흐르는 북이야. 도대체 북이 어떻게 흘러? 자, 무슨 의미인지 제목에 조금 집중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집으로 일단 여기 네모 박스가 쳐져 있네요. 막걸리집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아이들이 민노인을 애워싸고 역시 성교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졸개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치켜올렸다. 추어올렸다. 치켜올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민노인 동그라미 쳐. 그럼 정황상, 문맥상 민노인이 누가 되겠어? 성규 할아버지가 되겠지.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야? 성규와 그의 친구들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성규의 할아버지가 북을 치나 봐. 그리고 성규의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한바탕 놀고 술 먹으러 갔나 봐. 뭐 요 정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노인으로서는 듣기 싫지 않았다. 야, 밑줄 한번 쭉 쳐봐봐.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장면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지요. 응? 막걸리집의 장면을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빼독이 있지요? 성규와 성규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밑줄 친 내용은 뭡니까? 민노인으로서는 듣기 싫지 않았다. 민노인의 심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상, 형식상의 요소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걸리집에서 손자 친구들하고 할아버지가 지금 술을 먹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할아버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이거 뭡니까? 1인칭? 아니지요. 3인칭? 맞지요. 그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왜? 할아버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주는 말이기도 했다. 그랬더니 큰 따옴표가 나옵니다. 얘들아, 꺼져가는 떠돌의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나를 너무 띄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야. 민노인의 겸사에도 이건 뭡니까? 겸손이죠.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폼이 다른걸요. 할아버지는요, 우리하고 경지가 달라요. 맞아요. 또 다른 새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칠 때는 죽어있던 북소리가 꽹가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할아버지의 북소리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할아버지를 엄청 빨아주고 있습니다. 성규, 이번엔 참 욕받다. 이제 성규 칭찬까지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놀이가 살았어.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퍽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은 뭡니까? 서로 힘을 합추는 거죠. 여기서는 뭡니까? 힘을 합쳐서 한바탕 놀았나 봐.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볼 수는 없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이 할아버지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되겠어?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뭐라고 일렀냐?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내가 너희들 놀이에 잠깐 들어가서 단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의상이 중요하단다. 못이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이 내 나름의 스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랬더니 손자가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할아버지가 좀 꺼내주세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해서 손자가 그 담합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2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가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여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노인은, 여느 날은 뭡니까? 보통 때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야, 설레임 체크해봐. 요거는요 문법적으로 잘못됐어요. 원래 얘는 설렘이라고 적어야 돼.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그렇죠? 아이스크림. 근데 애들이 아이스크림 이름이 설레임이기 때문에 걔가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설레임은 잘못됐고 설렘이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얘의 기본형은 설레다야. 기본형이 설레이다였으면 얘의 명사형이 뭐겠어? 설레임이 되겠지만은 얘는 아니고 얘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형으로 가는 것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설레임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건 아이스크림 이름이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동그라미 쳐. 누구의 입장이야? 민노인의 입장이죠. 그러면은 민노인과 성규 사이에 누가 있어? 아들이 있겠지. 민노인의 아들이 있겠지. 됐냐? 거기에 내외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단다. 어떤 부담인지 조금 더 읽어보자.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제기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숟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엷은 적막감도 씻어내기 힘들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민노인은 그동안 북을 쳐왔던 사람인 것 같아. 그지? 오랫동안 북채를 잡지 않았어. 근데 손자가 뭐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정확하게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친구들과 함께 뭐 풍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민노인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초대가 된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되게 단역이야. 단역이어도 갖출 거는 갖추고 싶어 해. 그 다음에 살짝 뭐도 보입니까? 아들에 대한, 아들 내외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은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왜? 걸리면 조금 싫은 소리를 듣나 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그런 열기들 있잖아. 호흡들 있잖아. 그런 머뭇거림은 할아버지의 어떤 부담감이 있었죠. 가당차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한 부담감은 아무런 고민거리가 못 되었다. 시간이 뒤에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원진을 이루고 동그랗게 모여 섰다 이 소리야. 구경꾼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내렸다. 뭔가 부담감이 없어져 버렸다 이 소리야.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기는 해. 하지만 그동안 살아왔었던 과거지사 보면 뭐야? 만났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인연을 맺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부담감을 떨쳐내었다. 되겠어? 자, 노장이 나고 취바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이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놓는 때 아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마당놀이 같은 거 하고 있네. 지금 여기 보면 노장 동그라미 쳐, 취바리 동그라미 쳐, 목중이 동그라미 쳐. 얘네들 다 어디 나오는 봉산 탈춤에 나오는 인물들이래. 알겠어요? 뭔가 지금 탈춤을 하고 있나 봐. 음담패설 뭡니까? 뭐 야한 소리. 옛날에 어떤 마당극 같은 것들이 야한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겠니? 이런 것들을 쏟아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노인의 북은 욕이란 대목에서 둥둥 울렸다. 째지는 소리를 내는 꽹가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노인에게는 전혀 괴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야. 우리가 그룹 사운드도 봐봐. 처음에 누가 있어? 보컬이 제일 먼저 보이죠? 그 다음 뭐가 일렉 기타 같은 거, 그 다음 뭐야 드럼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근데 그 옆에서 쭉 앉아서 뭐 베이스 둥둥둥둥 치고 있다는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베이스가 딱 봤을 때 주인공으로 확 부각이 되는 그런 악기는 아니잖아. 하지만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룹 사운드에서. 마치 북도 마찬가지야. 지금 꽹가리처럼 장구처럼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으나 민노인은 크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적재적소에 북소리를 탁탁 꽂아 넣었다. 요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 기운도 가세하여 한 잔 마셨나 봐 할아버지가.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탁탁 꽂혔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손을 탁 내저을 때마다, 그죠? 등을 탁 꺾을 때마다, 그때마다 북소리가 탁탁 꽂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북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고수라고 하잖아. 고수. 그 사람들이 뭔가 얼씨구 하고 말을 내뱉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추임새라고 하지요. 그래서 추임새 같은 경우도 흥에 겨워서 탁탁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북소리와 자신이 지금 하나가 된 듯한 그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민노이는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그러니까 한바탕 놀았더니 피곤한 것이야. 근심과 걱정도 좀 사라진 듯해요. 춘팔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밑줄쳐. 뭔가 정서적인 반전이잖아. 그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이들 한번 놀았지요? 술도 마셨지요? 그 다음에 노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나 봐. 근데 내가 뭔가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뿌듯함에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은 잠을 잤어요. 어때요? 상쾌했겠죠. 근데 그런 상쾌함도 그런 플러스적인 정서도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됐어? 다 저녁 때가 되어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리는 동그라미. 아까 신경 쓰이는 게 누가 있었어? 아들 내외가 있었죠. 그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시아버지의 방문을 확 밀치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쫙 깔려 있었다. 아버지 쪽팔리게 성규네 학교에 갔었어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던 민노인의 면전에서 송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한숨. 뭔가 지금 불만족스러워요. 며느리는. 북을 치셨다면서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맥상 뭘 읽어내야 돼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북치는 모습을 매우 쪽팔리게 생각했다. 게다가 그것을 자기의 아들의 학교에 가서 북을 치다니 그 사실 자체를 매우 쪽팔리게 생각한 것이야. 여기까지는 읽을 수 있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랬다. 잘못했니? 할아버지도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실문에 부하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은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밑줄 한번 쫙 쳐볼래? 여기를 보면 뭐야? 노인의, 민노인의 심리가 되겠지. 이것도 역시 직접적인 방식으로 서술자가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전형적인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아이들 노는데 구경 가시는 것까진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 북치고 장구치는 게 나이를 들은 어른이 할 일인가요? 싸가지 없게 말하고 있죠. 이런 며느리는 그냥 귓방망이를 돌렸고 내쫓아야 돼.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나는 원래 북쟁이 아니냐? 그게 어디가 어때서? 네 아들이 청했다 임마. 이번에도 내가 너희들 체면 깎았냐? 아하. 그러니까는 이 말만 봐서는 며느리와 니들이잖아. 며느리 더하기 자신의 아들. 얘네들은 뭘 중시하는 아이들입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아이들이고 민노인의 북치는 것을 매우 쪽팔리게 생각함을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읽어냅니까? 좋습니다. 아시니 다행이네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뭐 자기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며느리가 말하는 본새가 영 싸가지가 없네요. 그죠? 송여사는 송여사 동그라미 쳐 며느리가 되겠지? 후다닥 문을 닫고 나갔다. 그러니까 송여사는 지금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북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감추고 싶은데 자기의 아들 학교에 가서 같이 북을 치더니 이거 얼마나 경칠 노릇이야. 얘기를 하고 있죠.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나오기는 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이 2번과 4번의 구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상 그 시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포인트인데요. 2번과 4번의 구분이 포인트인데요. 1번 잘 봐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 배웠죠?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뭐라고 배웠습니까? 인물의 의식. 이건 기본적인 정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의식을 쫓아서 논리성 결여.
오케이? 인과관계 없이 인물의 의식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리 튀어가면서 소설이 전개가 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생된 입장에서 지문 안에서 뽑아내기가 어렵다고 했죠.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니 아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인훈의 광장, 최인훈의 광장,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모반유예, 박태원의 소설과 구보씨의 일일. 자, 요런 것들 아니면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잘 나오질 않아. 이렇게 조금 무식하게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아니고요. 2번을 잘 보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이래버리면 애새끼들이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인칭 시점인 줄 알아. 이게 1인칭 시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들어봐. 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이게 카메라에 어디에 있어? 이 인물의 눈에 딱 들어갔죠? 이게 1인칭이야. 이렇게 돼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거 맞아. 근데 이 카메라가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어가지고선 한 인물 중심으로 걔의 이야기, 걔의 서술을 드러내주고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인물의 초점화가 되어서 그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술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 옆에다가는 적어봐. 이게 초점화에 관한 문제이지 꼭 1인칭과 3인칭의 구분을 묻는 문제는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선택지. 2번, 4번 비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4번 선택지로 바로 가봐봐.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잘라. 전지적 작가, 서술자가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서술자의 개입이 있어. 요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요 안에 뭐가 있는 것이야. 그 중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는 것이야. 이 17번의 4번 선택지는요. 얘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야. 됐어? 자,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어갔느냐. 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있습니까? 있죠.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이야. 밑줄 친 기억이 바로 뒷부분. 난데없이 성교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싹 다 뭡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란 말이야. 중간에 모두 있었어. 민노인의 마음은 어땠다? 민노인의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죠. 이건 싹 다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서술자의 개입 중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주관적인 뭘 해야 돼? 논평, 평가를 해야 돼. 이렇듯 송 여사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여자였다. 뭐 이런 아이들은 어른을 혼내줘야 된다. 라는 따위에 뭔가의 목소리가, 주관적인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17번에 4번 선택지를 찍었단 말이야.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는 의뢰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서술자의 개입을 갖고 편집자적 논평과 이퀄 관계를 생각을 해서 답을 찍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은 아니죠. 되겠습니까? 확실히 구분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논평을 해야 돼.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누구야? 민노인이죠.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어. 밑줄 친 A에서 한 4-5줄 밑으로 내려와 봐봐. 내가 찾아줄게. 여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자, 민노인의 정서가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과 밑줄 친 디귿 사이에 오른쪽 지문 위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민노인에게는 전혀 괴념할 일이 아니었다.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따위에 민노인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민노인의 입장에서 심리, 민노인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가 맞는 것이며 선생님이 근거를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3번 봅시다.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격과 행위의 괴리는 뭐야? 괴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한결 없어요. 송여사 마음
또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내지르는 그런 말들과 그의 심리가 거의 일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해요. 시대적 배경이 뭐 6.25는 어쩌고저쩌고 일제강점기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야 없어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볼까요? 윗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막걸리집은 민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뭐 젊은 애들하고 술 먹으니까는 그게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겁니다. 춤파는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어떤 가락에 맞춰 갖고서는 탈춤을 지금 공연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춤파는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춤파는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여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자, 근거 어디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음담패설 등을 쏟아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깨르르 웃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선택지. 춤파는 민노인이 신명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그 뒷부분에 보면 뭡니까? 깊이 잔 까닭에서 자기 어떤 역할이 있었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근심도 없이 그냥 잠을 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4번 선택지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5번을 보자.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말도 안 되죠?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공간 맞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지금 맞짱 까고 있죠. 시아버지를 막 몰아세우고 있죠. 됐어요?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내거나 그죠? 그 허영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할아버지를 어때요? 자신의 체면을 깎은 사람을 지금 막 몰아세우는 할아버지를 억압하는 공간이지. 됐어? 민노인을 억압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 말도 안 된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9번 볼까요?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기억.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뭐 완전 맞죠? 자, 니은 봅시다.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부담감 떨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지금 어때요? 오래간만에 잡은 북채로 인해서 지금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가락에 자신을 내맡겼다라고 하는 건 무아경지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봅시다.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며느리의 목소리죠? 아버지 학교에 가셨어요? 아버님 학교에 가셨어요? 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야. 자, 5번 봅시다. 이거는 미음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내가 니들 체면을 깎았냐? 이거 뭡니까? 며느리에게 같이 맞서고 있지요. 됐어?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누구로 때리려고? 얘야 좀 컴다운 좀 해봐. 이게 5번 선택지 아니야. 말도 안 된다. 지금 맞짱 까고 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어?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바탕으로 민노인이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했습니다. 자, A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이 두루마리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이건 뭐야? 북을 치는 할아버지의 자존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어? B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처럼 붓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자, 그런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밖에 이거 뭡니까? 그냥 뭔가 자기가 평생 북쟁이로 살아왔는데 그냥 잠깐 아이들하고의 마당놀이에 나가가지고 탈춤에 나가가지고 그냥 찬조 출연하는 것. 알겠어? 되게 작은 역할이잖아. 그런 식으로밖에 자기의 북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엷은 적막감도 씻어내기 힘들었다. 그러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의 북소리, 북치는 행위가 약간 폄훼된 것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는 있었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됐어? 자, 그랬을 때에 가장 맞는 게 뭐냐? 답은 2번이죠. 다른 선택지는요 다 그냥 그래. 그래서 읽지는 않도록 할게요. 2번 선택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술은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일단은 정말 기본기는 지켜야 된다. 특히 B보다는 어디하고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A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소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물이야. 인물이 만들어내는 사건 속에서 그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근데 인물이 만들어내는 사건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현대소설을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장면을 잘 봐야 된다. 어떠한 장면이 있는지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라.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장면을 떠올려라. 됐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보기라고 하는 힌트가 있을 것이다. 보기에서 최대한 힌트를 얻도록 하고요. 힌트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가서 자꾸 장면을 떠올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스토리를 먼저 떠올리려고, 스토리를 잡아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지문에서는 스토리 라인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 장면, 여기에 누가 있는가? 혹시 큰 따옴표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또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동인가? 이런 흐름을 잘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읽어내시면은 소설, 이런 매체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히 정말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